수학 머리는 정말 타고나는 것일까요? 실수, 또 실수. 실수도 실력이라는데 매번 실수가 많은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문제를 풀 때 해설지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본당 안수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김수학 원장님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눈 말씀이긴 한데요. 이 질문을 따로 좀 뽑아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제 채널 댓글에도 수학머리는 타고나기 때문에 절대로 막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꽤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수학머리는 타고나는 걸까요? 네, 분명히 유리한 학생들이 있죠. 그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음악이나 체육이나 언어 뭐 이런 것들도 재능 있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김연아 선수처럼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수학 역시 정확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은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대입 수학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식하고 해설지를 아예 보지 말라는 강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 강사 생활 시작할 때는 이제 좋은 프리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적용하기 쉽고 계산이 간단한 프리식이 있다면 다 될 거라고 믿었었죠. 그래서 최적화된 프리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생각도 거의 할 필요 없이 답이 탁탁탁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풀 수 있도록 그냥 연습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랜 이제 경험을 통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 수학이라는 것은 과목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분명히 한계가 오거든요. 프리식을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프리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푸는지만 자꾸 알려고 하거든요. 단 5분이라도 제대로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과 프리식을 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게 자기 것이 되고 그게 흡수가 되는데 그런 과정은 다 건너뛰고 프리식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수학적 사고가 전혀 들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한 문제를 좀 오래 이렇게 고민해보고 하는 경험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이 경험을 가진 학생과 아닌 학생이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때로는 한 문제를 1시간 이상씩 고민을 해보는 경험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물론 효율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이제 효율적이 않은 것은 분명히 맞는데 당장 이 한 문제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한 문제를 고민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 자체로도 이제 수학적 사고에도 두고두고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댓글에 초등때 학습지는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학습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학습지든 무엇이든 이제 꾸준히 연산 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연산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고등 가서도 빠르게 점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공부 습관을 잘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연산 훈련이나 이제 선행보다도 습관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누가 감시하거나 보지 않더라도 이제 꾸준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외출하여서 이제 집에 안 계셔도 이제 아침에 1장, 뭐 저녁에 2장, 자기 전에 2장 뭐 이런 식으로요. 요게 이제 스스로 하는 게 되면 연산은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연산 훈련과 선행 그 자체에 두지 마시고요. 습관 형성에 두시면 이제 다른 부분도 결국에는 다 따라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좋은 공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학습지를 그냥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꾸준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교재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학습지도 괜찮고요. 그냥 시중에 있는 일반 문제집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습관 형성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아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댓글로 이제 연산 실수 많이 하는 학생들에 대한 염려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터무니없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큰 감점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이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고요.
먼저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수가 아니고 실력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이제 유형으로 비슷하게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제 풀어서 답을 내는데요. 마음속에는 이제 항상 이 부분이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제대로 이야기보다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시험에 안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막상 시험에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하고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어떤 부분은 이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확실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서 이제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단순한 실수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이유 없는 실수를 이제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일단 수능이 아닌 걸 일단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절대로 정말로 이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이제 항상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가볍게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사소한 실수가 없도록 더욱 신경 쓰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절대로 관대하면 안 되고요. 문제집을 풀면서도 이제 실수가 나오면 항상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험 때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계속 하고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도 이제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 대입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결정이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언제나 힘든데 이제 갈수록 잘하는 학생들이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저도 어릴 때 그랬고요. 뭐 강사님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좀 이제 많이 좀 부족한 학생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어머님한테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안 가셨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선생님께 안 좋은 말을 들으실 게 무서워서 이제 학교를 못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중3 때부터 이제 과학고 준비를 시작을 했고 다른 과학고 준비를 이제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서 그냥 공부 시작도 좀 많이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좀 늦게 다니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괜한 경쟁이나 이제 비교로 이제 힘을 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혼자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3 때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이제 학원을 다니기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웠어요. 혼자 제가 공부하고 이럴 때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제 경우처럼 이제 공부는 절대로 이제 누구와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찍부터 과학고 준비를 하는 학원도 일찍 다니고 했다면 아마 오히려 저는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길고 짧은 건 이제 돼봐야 알고 이제 대부분 이제 마지막 가서 알거든요. 이제 학생들은 고등 과정 안에서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말 많이 변하거든요. 초등, 중등은 훨씬 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현재 상황도 미래도 속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빨리 결정 내려보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초등 때는 이제 좋은 습관과 올바른 방법 딱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수학 원장님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2부로 제작을 하려고 했다가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결국엔 3부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장님께서 그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는 거를 좀 너무 쑥스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대로 혹시 말씀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좀 했는데 어제도 오늘도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수업 이후에 밤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또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실까봐 미리 정리도 다 해오셔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전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댓글로 더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종종 오셔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해주실 거죠?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